국가의 공식 명칭입니다. 저는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광주 항쟁이란 말입니다. 이 항쟁이란 말은 써서는 안 돼요. 항쟁이란 말을 뿌리로 올라가면 거의 다 이게 좌파적인 용어입니다. 항쟁. 그리고 그 말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 의미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광주 사태라고 봅니다만, 이 광주 사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개봉되었던, 2007년에 개봉되었던 화려한 휴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화려한 휴가 영화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예. 다만 봐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나쁜 영화인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제대로 봐야지 그런 식으로 무식으로 보는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저도 영화를 끝까지 안 보다가 마지막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봤습니다. 일부러 보니까 제가 후회했어요. 이 영화를 빨리 봤어야 되는데, 빨리 봐가지고 초장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가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봤다 하는 후회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공수부대를 완전히 살인기계로 만들고, 특히 애국가를 부르는 비무장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공수부대가 누구 지시를 받은 듯이 딱 단창을 끼워가지고 무릎사 자세로 일제사격하는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웃기는 자막까지 붙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영화를 본 700만 중에서 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일 텐데 국군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참 잘됐다,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될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전현. 그리고 박근혜 씨도 그걸 보고 무슨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군을 완전히 나치 군대로 만드는 영화를 이렇게 해도 당시에 국방부는 입 딱 닫고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그 영화가 엉터리니까 이거 상영 중지해달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행동본부가 주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 바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에 배역이 된 셈인 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고소를 해놨는데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사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쭉 이렇게 걸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시점이 됐어요. 이제 29년 전이니까 이것은 이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현실 정치에 계속 이용해 보겠다고 하면은 역사가 잠들지가 않아요. 역사는 잠들어야 될 시점에는 잠잠히 해줘야 돼요. 역사를 언제까지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5.18이라는 사건은 그 출발점 쭉 거슬러 올라가면 79년에 있었던 사건과 쭉 연결이 됩니다. 79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사건이 6.25를 빼면은 해 중에 하나가 1979년입니다. 그때는 초장에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팔레비가 쫓겨나고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그 다음에 물가고가 생기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김영삼 씨가 야당의 총재가 되면서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노조 문제가 생기고 학생 문제, 종교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 집권에 실정이 난 일반 중산층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반박정희 운동이 확산이 되고 동시에 미국도 그런 민주화 운동을 편들고 당시에 카트 대통령입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아마 천천히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사면초가에 있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이 민주화 세력, 그리고 미국 이쪽에서 압력을 넣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부마 사태가 터졌어요. 10월 16일 날. 이 부마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를 했다. 일반 시민들이 콜라도 사주고 담배도 던져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밀란 상태로 갔다. 이야, 이거 민심이 떠났구나 하는 판단을 한 사람이 바로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었고, 동시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 주변이 딱 단결을 했으면 그 위기를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될 그 사령탑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한다든지 분열을 하면은 반드시 일이 생겨요. 즉 폭풍이 왔을 때 선장이 이 키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선장이나 갑판놈이 큰 배는 선장은 이걸 다 잡고 있습니다만 작은 배의 경우에 이걸 제대로 잡고 있어서 이걸 놓쳐버린다. 말하자면 핸들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바로 그때 권력층 안에서 내분이 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주는 김재규와 차이철 간의 갈등이죠. 이것이 11.6 부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더 악화되면서 10월 26일 날 바로 그 술자리에서 그것이 말다툼으로 번져가지고 아주 김재규가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박 대통령을 사살하고 차이철을 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났어요. 이 졸지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11.6 사건이라는 그 충격은 뉴스 가치로 이야기하면 6.25 남친구가 버금가는 충격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 사신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충격적인 뉴스는 아마 6.25와 11.6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11.6 사건. 또 11.6 사건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한 30년의 역사를 결정했는 겁니다. 30년 역사를 결정했어요. 18년의 박정희 시대를 마감을 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 13년이 또 생겼습니다. 합치면 30년. 30년을 결정한 것이 11.6 사건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었죠. 최규와 정승화 장군은 김재규가 그 만찬장 바로 옆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승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실권은 자기가 잡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구상만 했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정승화 장군하고 의논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김재규는 암살에는 아주 세계 암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으나 그 뒤에 집권하는 데서는 거지부지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음 2월 27일 새벽에 헌병대와 이 보안사에 의해서 김재규와 그 일등들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벌어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정승화 장군이었어요. 정승화 장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전두환 아무도 모르던, 그때 국민들이 아무도 그 이름 존재 자체를 모르던, 알았다면 그 한 해 전에 일사단장을 할 때 땅굴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받은 5.16 민족상을 받았을 때, 신문 광고 나왔을 때, 그러나 바로 그날 합동수사본부장이 됐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은 그 밑에 중앙정보부,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다 지휘하는 막강한 위치에 딱 서게 됐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그때 국군 보안사령관이 아니고 일사단장이었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죠. 그것은 운명이고. 또 평소에 박 대통령이 아주 시별했던 사람이에요. 또 배후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정규 육사 출신, 하나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수사를 하니까 어떤 이 혼란기 때 수사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승화 장군도 조사하고 최규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힘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2.12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12.12 사건은 원래는 정승화 장군을 조사를 해가지고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지역기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최규하 대통령이 그 결재를 미루고